대패로드 대패삼겹살 원조를 찾아서 오늘은 충주민의 도시 충주로 가보겠습니다. 충주에는 유독 은혜라는 이름이 들어간 식당들이 많아요. 맵에 찍어보니까 은혜 본가, 은혜 별채, 은혜 삼겹살 다 동일한 메뉴로 삼겹살을 팔고 있어요. 충주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주인들이 일가 친척이라고 합니다. 많은 충주분들이 1993 백종원의 대패 창조 이전에 대패 삼겹살을 먹었다 이렇게 증언한 식당들의 공통점은 은혜입니다. 충주입니다. 1967년생입니다. 87, 88년도에도 은혜 삼겹살이라는 대패 삼겹살집이 4-5개 있었고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시계 맡기고 많이 먹었습니다. 이분은 시계 맡기고 대패를 많이 드셨군요. 충주 은혜 식당도 보여주세요. 간장에 대패를 담가 구워 먹습니다. 오제나 구독자들이 80년대부터 충주에서 대패를 먹었다고 증언한 식당에 가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른바 백종원 스타일과 가장 유사한 대패 삼겹살을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에 은혜가 들어가는 식당들은 충주의 한 동네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식당 중에 어디가 충주에서 처음으로 대패를 시작한 곳인가? 온라인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방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에 제일 먼저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오는 식당이 있거든요. 바로 이 은혜 식당입니다. 자, 은혜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해 보겠습니다. 메인 메뉴가 삼겹살 1,000원이다. 된장찌개 3개. 맞다. 아, 네. 큼지막한 소스 그릇이 함께 나왔습니다. 담궜다가? 네. 구워서 찍어 먹는 게 아니라 담궈서 구워 먹는 거예요. 간장 소스에 담궜다가 구워 먹는 방식입니다. 백종원 씨가 나온 방송에서 본 것 같은 그림입니다. 게다가 삼겹살 형태는 완벽하게 돌돌 말려서 누가 봐도 대패 삼겹살입니다. 아성갈비보다는 확실히 두껍고 시루보다도 살짝 두꺼운 것 같은데. 간장 소스에 담근 대패 삼겹살을 본격적으로 구워봤습니다. 은은한 간장 향이 식욕을 자극했지만 좀 짜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소스에 찍어가지고 구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짜가지고 많이 못 먹는데 이런 거 소스 소리가 안 나요. 간장 대패 삼겹살은 언제부터 팔았을까요? 사장님, 예. 이게 언제부터 이걸 하셨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한 40년 넘었어요. 처음부터 간장 삼겹살 하신 거예요? 그럼요. 충주 은혜식당 간장 삼겹살은 40년이 넘었답니다. 1981년 식당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스타일 그대로 대패 삼겹살 플러스 간장 소스의 적셔 굽기 스타일을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백종원과 똑같은 방식을 훨씬 먼저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백종원 대표가 직접 밝힌 대패 삼겹살을 간장 소스에 적셔서 구워 먹기 방식의 탄생 비화는 이렇습니다. 꿈에 내가 삼겹살을 썰어 갖고 이거를 구워서 찍어 먹어야 되는데 담궜다 굽고 있는 거야. 1993년 백종원 대표가 꿈을 꾸어서 개발했다는 스타일이 충주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이미 팔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인터넷에는 올리지 말아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형제들이 다 이거를 하잖아. 불고기집에 가서 그 가들이 본점이야. 가들이 처음에 가들이 기사식당을 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날짜로 와서 저기 목회가서 저기 설거지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와서 1년을 거기서 그걸 했어. 이거를 작은 가게를 우리 줬어요. 저 밑에 저 하늘 1번가요. 불고기가 그러면 첫 번째 하는데 네. 불고기 갈게요 그럼. 지금 불고기를 가세요. 아 그게 몇 시까지 하는데? 그 집에 9시까지 10시까지는 할걸? 아 네 알겠습니다. 포털이나 유튜브에 검색하면 원조라고 나오는 은혜식당 사장님은 자신이 아니라 은혜 불고기가 충주에서 은혜 스타일 간장 소스 대패 삼겹살을 제일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자, 나 여기까지. 가서 또 먹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상으로 제일 오래전에 영업을 시작한 은혜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은혜 불고기에서 제일 먼저 했고 거기서 직원으로 일하시면서 1년 배워가지고 하셨다. 은혜 불고기를 시작한 게 은혜 이름 들어가는 간장 삼겹살의 원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일단 식사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55분까지 괜찮으시겠어요? 아, 예. 저희 사실은 은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왔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여기가 먼저 하셨다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더 먹어보려고 3인분 먹고 다시 왔어요. 잡수려고? 아니 9시까지 어떻게 잡숴? 빨리 잡수요. 빨리 잡수려고. 얘가 제일 먼저 하셨다면서요? 네 여기 언제? 진짜 먼저 좀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니예요, 그분이? 어디에? 저기 은혜 식당. 우리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은혜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가족이에요. 다 가족이에요. 형님들 뭐 아들, 동생, 여동생, 남동생 뭐 다 이렇게. 사장님 제일 먼저 하셨고. 그래서 지금 다 먹고 왔는데 또 3인분 시켰는데. 근데 될 수도 있을까? 그러게요. 정말 맛있는. 아, 딴 느낌. 근데 재보니까 한 3 정도 나옵니다, 사장님. 80년에 시작하셨다고요? 그때도 이렇게 대패 삼겹살 스타일이었네. 네 그때도. 옛날에는 이거 다 손으로 썰었어요. 그럼 옛날에도 이렇게 또 말렸어요? 그럼 얼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못 쓸어요. 기계로 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0년은 그냥 그 쓰는 것 같은데 손으로. 90년 거기 돼가지고 육절기 샀어요. 90년이 되기 전에 육즙을 사셨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막 고기로 나올 했더니 이제 똘똘 말리는군요. 네, 육절기가 한 200, 300 될 때. 그 기계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기계가 네. 후지. 1990년에 230만 원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였을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던 1988년도 물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1988년 서울 신촌에서 생맥주 한 잔 가격이 보통 500원이었어요. 제일 싼 데는 홍익문고 근처에 있는 고인돌이라는 데였는데 생맥주 한 잔 가격이 45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독수리 다방 뒷골목에 보단호프라는 데에서 500cc 생맥주를 600원을 받았습니다. 아, 말세다. 드디어 생맥주 600원 시대가 됐구나. 슬픔에 잠겼던 기억이 납니다. 1988년 1학기 등록금은 66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2학기에는 72만 원으로 올랐어요. 10%가 오른 거죠. 우리 굉장히 화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23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당시 정육점에서는 육절기를 갖춘 데가 많았지만 식당은 은혜 불고기처럼 장사가 아주 잘 돼서 자본력이 있는 소수의 가게만 육절기를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각 지역 대패 맛집의 공통점이 나오죠. 충주 은혜불고기, 광주 치루대패, 마산 삼도집, 부산 화성갈비 모두 다 장사가 잘 됐고 육절기를 빨리 도입했던 식당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먹는 것처럼 대패 삼겹살 3인분을 다시 시작합니다. 간장 소스에 적신 촉촉한 삼겹살을 불판에 올리자 지글지글 금방 구워졌습니다. 소스에 적셔서 구우니까 간장향이 은은하게 고기에 코팅된 느낌입니다. 여기 은혜 불고기가 진짜 모든 은혜 식당들의 원조인데 1980년에 기사식당으로 시작할 때부터 간장 불고기로 맨 처음 시작하셨고 10년 정도 손으로 열심히 이렇게 쓰셨다가 후지 공업에서 육절기가 나오면서 25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육절기를 사셨고 그때부터 지금 이 두께로 지금 보니까 한 3mm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 이 두께로 썰어가지고 이 스타일은 계속 고수하고 계시고. 먹어봐, 되게 맛있다. 간장에 이게 적셔가지고 구우니까 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일단 느끼함을 잡아주고 계속해서 고기를 부르는 그런 맛. 10분 전에 고기에 찌개까지 먹고 왔는데도 또 삼겹살이 술술 들어가는 비결은 역시 간장 소스였습니다. KBS 대화의 희열에서 백종원 대표는 비법 간장 소스에 대패를 적셔서 굽는 방식을 개발하게 된 계기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대패 삼겹살 이게 안 팔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뭘 했냐면 찍어 먹는 걸 바꾸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래서 계속 뭘 만들어서 찍어 먹어 봤는데 맛있는 걸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찍어서 삼겹살 먹으니까 기름이 둥둥 뜨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육절기를 사야 하는데 실수로 햄 슬라이스를 사는 바람에 대패가 탄생했다. 근데 모양이 생소하니까 대패가 잘 안 팔릴 것 같아서 소스를 연구했다. 그런데 구운 고기를 특제 비법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기름이 둥둥 뜨는 문제가 있더라. 다시 난관에 봉착한 거죠. 백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기름을 어떻게 안 뜨게 할까? 그때 카이스트라고 키스트가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돼지 기름이 분해되는 그런 거 없냐? 야, 화학식으로도 분해가 안 되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친구인 과학자에게 물어봤지만 쓸모없는 연구 주제이고 화학적으로 방법이 없다. 이런 답을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매일 고민하다 보니까 꿈에 진짜 웃기는 게 진짜 꿈이에요. 꿈에 내가 삼겹살을 썰어갖고 이거를 구워서 찍어 먹어야 되는데 담궜다 굽고 있는 거야.
백종원 대표와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구운 삼겹살을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기름이 둥둥 뜨는 게 싫어서 연구를 계속 하다가 꿈에 대패 삼겹살 소스에 먼저 담궜다가 굽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꿈에서 보게 되면서 이거다 해가지고 간장 소스에 적셔서 굽는 방식을 개발하게 됐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패 삼겹살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사실일 수도 있죠. 저도 놀라운 꿈을 꿔본 적이 있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꿈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1993 대패 창조 13년 전인 1980년에 이미 간장 삼겹살로 충주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은혜불고기 사장님은 같은 꿈을 꾼 것도 아닐 텐데 왜 대패 삼겹살을 간장 소스에 담궈서 충분히 적셨다가 굽기 시작했을까요? 왜 이걸 했느냐면요. 돼지가 집에서 기른 돼지잖아요. 수돼지 냄새 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냄새 안 나게. 그것 때문에 그랬군요. 집돼지를 써가지고. 네. 지금은 냄새 안 나게 다 놔둬요. 고기 맛있다, 그지? 은혜불고기는 고기는 물론이고 단출한 밑반찬도 기본기가 탄탄한 집입니다. 하도 되게 맛있네. 특히 이 집 꼬막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꼬막 정말 맛있네. 꼬막 진짜 맛있다. 하루 저녁에 삼겹살을 두 번째 먹는데도 질리지 않고 계속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 끝없이 들어가네.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지 생각했는데 계속 들어가는데. 사장님 맛있습니다. 은혜불고기 사장님이 대패를 간장 소스에 담궜다 구운 건 고약한 냄새 때문이란 겁니다. 잘 정제된 사료를 먹여 대량으로 키우기 전에는 집돼지가 유통됐습니다. 사람이 먹던 잔반을 그대로 먹고 컸어요. 당시 집에서 키운 숫돼지는 냄새가 고약했답니다. 일단 구울 때부터 숫돼지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먹기도 전에 입맛 떨어지겠죠? 그런데 간장 소스에 적셔서 구우면 간장이 타는 달큰한 향이 퍼지면서 옛날 그 시절 불쾌한 돼지 냄새도 잡고 후각적으로도 침이 고이죠. 옛날에 냄새가 심한 집돼지, 숫돼지를 먹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부모님 세대의 현명함이 소스에 적셔 굽기 이거였단 말입니다. 은혜불고기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소스에 특별한 비법이 있냐고. 없답니다. 별거 아니래요. 여기 고기 정말 맛있거든요. 무슨 비법, 특제 소스, 한방재료 왕창 넣고 몇 시간 끓이고 이런 거 없어도 그냥 고기가 맛있는 집이에요. 특별한 비법 소스 아니랍니다. 은혜불고기 사장님은 간장 소스에 적셔 먹기 스타일의 원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이 방식의 시작은 청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주가 삼겹살의 도시잖아요. 청주 서문시장에 가면 삼겹살 거리도 있어요. 돼지 동상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청주분들은 간장 소스에 적셔서 구워 먹는 방식을 시오야끼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죠? 시오는 소금이고 야끼는 구이니까 합치면 소금구이인데 간장 베이스인데도 계속 시오야끼라고 부르더라고요. 청주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 말 딸래집과 만수집이 시오야끼의 시초입니다. 연탄불 플러스 석쇠 플러스 소금의 조합이죠. 그러다 1970년대 초에 구워 먹는 방법이 변화했답니다. 소금 대신에 집집마다 다른 간장 레시피로 소스를 만들어서 무쇠 불판에 구워 먹는 방식이 유행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달인 간장 베이스 삼겹살인데 이름은 여전히 시오야끼로 불렸고 1970년대에 걸쳐 지역 일대에 쫙 퍼졌답니다. 삼겹살의 잡내는 없애주고 감칠맛은 더해주는 달인 간장 소스에 삼겹살을 적셔서 구워 먹는 청주식 삼겹살이 확고한 지역 음식 문화로 자리를 잡은 거죠. 여의도에도 이런 방식으로 유명한 집이 있죠. 서걸렁탕. MBC에도 서걸렁탕으로 환장한 선배들이 있어서 예전에 참 많이 먹었습니다. 달인 간장 베이스에 삼겹살을 적셔서 먹는 청주 스타일은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소스에 다양한 변주를 주면서 전국적으로 확 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겹살과 최고의 궁합이라면 파절이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청주시는 새콤달콤 갖은 양념으로 무친 파절이도 청주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물론 청주시가 철저히 조사하고 발표했겠지만 이건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조라는 타이틀은 참 매력적이지만 진짜 원조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품 인류학자인 주영아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소뚜껑 삼겹살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니까 내가 원조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3분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KBS 대화의 희열에서 1993년에 소스에 대패를 적셔서 굽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꿈에서 보고 특제 비법 소스 간장 삼겹살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충주 은혜불고기는 1980년부터 그 방식으로 식당을 시작하셨는데 소스에 엄청난 비법은 없고 냄새를 잡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근원을 따라가다 보니까 삼겹살의 잡내는 없애주고 감칠맛은 더해주는 달인 간장 소스에 삼겹살을 적셔서 구워 먹는 청주식 삼겹살이 이미 1970년대에 확고한 지역 음식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거 호일로다 처음에 장착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세련되게 한다고 소뚜껑으로 해가지고 서울 가서 소뚜껑 있잖아요. 그걸로 싹 바꿨더니 손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은박지 먹는 추억이 있어서 왔는데 그거 바꾸면 되냐 그래갖고 다시 다 버리고 또 이거 다시. 또 은박지로 그러더니. 그래서 그 옛날 그 시절 그 삼겹살이다. 네. 옛날에 고등학교 때 먹고 도망가고 뭐 대학교 여기 건대학교에서 먹고서 돈 없어가지고 단탄하고 도망가고 우리 아저씨 오토바이 타고 기다려야 돼. 그거 붙잡고 다니. 옛날 손님들 엄청 잔인하게 얘기하고 옛날에 귀엽다. 그 저기 고등학교 때 먹고서 도망갔었는데 여기 뭐 그 삼겹살 달라고 뭐 유명인이 돼갖고 와가지고 그때 와서 그거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도 맛있다 그러고 먹는 사람 딴 사람들도 싸구린 것 같지만 그 속에 추억의 삼겹살이 충주 은혜 불고기는 한마디로 응원하고 싶은 식당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사랑이잖아요. 처음에 기사식당으로 시작하셨다가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근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언니나 친척들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충주에서 은혜가 들어가는 식당들은 다 잘 돼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집안이 쫙 일어난 거죠. 맨 처음 시작한 건 은혜 불고기인데 깨끗하게 리모델링한 다른 은혜 계열 식당들이 유튜브나 포털에서 원조라고 알려지는 바람에 다른 데가 더 장사가 잘 되고 은혜 불고기는 손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게 또 미안해서 동생 식당이 원조니까 거기 가보라고 말씀하신 은혜 식당 사장님 마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표로도 하면서 가본 식당들은 모두 오래 사랑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장님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도 자기가 원조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요. 자, 오늘 저녁에 한 대패 어떻습니까?